내 집에서 나가! 20살 아들이 나에게 던진 차가운 한마디.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가, 어제까지도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역겨우니까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엄마와 아들의 진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이 떠지는 것도 벌써 10년째다. 또 일찍 일어났네. 혼잣말을 하며 몸을 일으켜 세운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 오늘도 민준이 아침밥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뭘 해줄까? 냉장고 문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계란이 10개, 우유 한 팩, 어제 사온 시금치가 싱싱하게 들어있다. 시금치 된장국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리 지어둔 밥을 데우면 되겠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르르 올라오는 소리가 부엌을 깨운다. 된장 한 숟가락을 물에 풀어넣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이 냄새면 민준이도 일어나겠지.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시계를 보니 7시 20분. 평소 민준이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복도 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오늘은 늦네. 보통은 이맘때쯤 세면대에서 물소리가 들리는데 오늘은 조용하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 시금치를 넣고 살짝 젓는다. 초록빛이 국물에 번지면서 보기에도 맛있어 보인다. 일어나라고 깨울까? 하지만 대학생이니까 조금 더 재워두자. 요즘 과제가 많다고 했으니까. 계란을 후라이팬에 톡톡 깨뜨린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노른자 주변이 하얗게 익어간다. 민준이는 계란 후라이를 반숙으로 해달라고 했었지. 노른자가 톡 터지면서 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8시가 되었다. 아직도 방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 민준아. 복도 쪽으로 살짝 목소리를 높인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아침 다 됐어. 잠깐의 정적. 그러다가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발소리가 점점 부엌 쪽으로 다가온다. 잘 잤니? 천천히 돌아보니 민준이가 서 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다.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 내 집에서 나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귀에 들어온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할 뿐 의미로 연결되지 않는다. 뭐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내 귀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 민준아, 무슨.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어.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 계란 후라이에서는 지글지글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런데 이 모든 소리들이 갑자기 너무 크게 들린다. 마치 귀 옆에서 북을 치는 것처럼. 뭘 그렇게 쳐다봐? 민준이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나 아침 해주려고. 목소리가 떨린다. 왜 떨리는 거지? 누가 해달라고 했어? 숟가락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진다. 손끝이 차갑다. 아니, 온몸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진다. 민준아,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아픈 건 당신이 있어서야. 당신이라고? 민준이가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다. 20살이 넘도록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만 나가요. 짜증나게. 이번에는 존댓말까지. 하지만 존댓말인데도 전혀 공손하지 않다. 오히려 더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부엌이 갑자기 너무 좁아진 것 같다. 숨이 막힌다.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응? 엄마. 민준이가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판다.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역겨우니까.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돈다. 역겨우니까, 역겨우니까, 역겨우니까. 가스레인지를 끄는 손이 떨린다. 된장국 표면에 기름이 동그랗게 떠 있다. 계란 후라이는 너무 익어서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타버렸다.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민준이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을 흔든다. 부엌에 혼자 남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을 비춘다. 2개의 그릇, 2개의 숟가락, 2쌍의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어제 저녁처럼 오늘 아침도 함께 먹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손으로 식탁을 짚는다. 매끄러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는다. 이 식탁에서 민준이와 몇 번이나 밥을 먹었을까? 수천 번? 수만 번? 뭘 잘못한 거지? 혼잣말이 부엌 공기 속으로 흩어진다.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긴다. 이웃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들린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한 월요일 아침을 맞고 있는데 우리 집만 이상하다.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시금치 된장국. 계란 후라이는 이미 식어버려서 노른자가 굳어가고 있다. 부엌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낸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인데 오늘은 유독 크게 들린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입술을 깨물어 본다. 꿈이 아니다. 아프다. 이 모든 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식탁 위에 된장국이 점점 식어간다. 계란 후라이의 기름이 하얗게 굳어간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한가운데 말이다. 어젯밤 민준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다. 거실에서 휘청거리다가 소파에 털썩 쓰러졌었다. 민준아,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좀 많이 마셨어요. 목소리가 어눌했지만 평소보다는 부드러웠다. 물 가져다 줄까? 괜찮아요. 그냥 잘게요. 그래도 민준이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여주고 싶었다. 숙취에는 뜨거운 국물이 최고니까. 아침 일찍 재래시장에 갔다. 좋은 닭 한 마리, 수삼, 마늘, 대추까지. 민준이가 예전에 엄마가 끓여주는 삼계탕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재료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 틀렸다는 소리가 난다. 다시 눌러본다. 삐삐삐. 또 틀렸다. 민준이가 비밀번호를 바꾼 건가? 초인종을 눌렀다. 민준아, 나야. 문 열어줘.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다. 다시 눌렀다. 민준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여전히 조용하다. 핸드폰을 꺼내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집 앞에 있어. 비밀번호 바뀐 것 같은데? 바꿨어요. 왜 갑자기? 새 번호 알려줘. 안 알려줄 거예요. 뭐라고? 들어오지 마세요. 민준아, 장난하는 거야? 장난 아니에요. 진짜 들어오지 마세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요. 민준아, 삼계탕 끓여주려고 닭도 사왔는데. 필요 없어요. 민준아. 전화가 끊어졌다.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는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본다. 30분이 지났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민준아, 제발 문 열어줘. 왜 이러는 거야? 대답이 없다. 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민준아. 그때 옆집 문이 열렸다. 김 여사가 나온다.
민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 김 여사님. 민준이가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어머, 그게 무슨... 민준아.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불렀다. 민준 엄마 목소리가 너무 커요. 다른 집에 피해가. 미안하다고 말하려던 찰나 집안에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워요. 가라고 했잖아요. 김 여사가 놀란다. 어머, 민준이가 왜 저렇게... 민준아,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싫어요. 그냥 가요. 어디를 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니라 제 집이에요. 김 여사 표정이 이상해진다. 이때 건너편 박 여사도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더 많은 이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민준아, 제발. 경찰 부를 거예요. 계속 시끄럽게 하면. 경찰이라고? 민준이가 나한테 경찰을 부르겠다고? 이웃들이 웅성거린다.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하네.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얼굴이 화끈거린다. 민준아, 어서 열어. 삼계탕 끓여줄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민준 엄마, 혹시 민준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데 왜 저렇게... 정말 경찰이 올까봐 무서웠다. 이웃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창피한데. 민준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할게. 문 열어줘. 이제 그만 가세요.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니에요.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린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민준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일단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그때 정말로 경찰차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가 진짜로 신고한 건가? 경찰관 2명이 다가온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이웃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말해야 하나? 그게... 그제서야 민준이 문을 열고 나왔다. 이 사람이 계속 시끄럽게 해서 제가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나를 본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주인이 누구신가요? 그게 저희 아들이. 친아들이세요? 이 사람은 제 친엄마가 아니에요. 이 집은 제 명의의 제 집이고요. 할 말이 없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10년간 동거인으로 같이 살았어요. 법적으로는 집주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 그 말이다. 이웃들이 모두 나를 바라본다. 동정하는 듯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 민준 엄마, 힘내세요. 김 여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이 더 비참하게 느껴진다. 경찰관이 말한다. 오늘은 다른 곳에 가 계시고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곳이라니.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선다. 뒤에서 이웃들의 속삭임이 들린다. 우린 재혼 가정인 줄 전혀 몰랐잖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발걸음이 무겁다. 삼계탕을 끓여주려고 산 닭이 장바구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간다. 민준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삼계탕. 이제는 끓여줄 수도 없다. 길모퉁이를 돌 때 뒤를 돌아봤다. 우리 집. 아니, 민준이 집 창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민준이가 커튼 틈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어쩌면 내 착각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민준이는 정말로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또 다른 밤이 지나갔다. 민준이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 들어왔고 나는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부엌에서 혼자 차를 끓인다. 민준이 목까지 2잔을 준비했다가 하나를 다시 찬장에 넣는다. 쓸데없는 짓. 혼잣말을 하며 차를 마신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간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본다. 민준이가 중학생일 때 찍은 사진이다. 민준이 아버지와 나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민준이.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민준이 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내가 38살 때였다. 동네 마트에서 카트에 장을 보다가 우연히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그때 한 아이가 뛰어와서 그 남자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빠 아이스크림. 민준아, 이모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90도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다. 어머, 인사 참 잘하네요. 혹시 우리 동네 새로 이사 오신 분 맞으시죠? 저도 이 근처 살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박종호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민준이고요. 얼굴이 빨개졌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까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박종호 씨는 착한 사람이었다. 민준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아내는 민준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특히 민준이가 엄마를 찾을 때가 제일.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첫 번째 결혼해서 유산으로 아이를 잃었고 그 일로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져 결국 혼자가 되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싶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6개월 만에 재혼했다. 사람들은 너무 빠르다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다. 민준이를 위해서도. 처음 한 집에 살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난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다. 이제 저한테도 엄마가 생기는 건가요? 그럼 민준이 엄마가 될 거야. 진짜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진짜야. 그때 민준이가 내 품에 안겼다. 작고 따뜻했다. 엄마.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첫 번째 결혼해서 가질 수 없었던 아이가 생긴 것 같았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진짜 가족이지.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박종호 씨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다.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나도 민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키웠다. 아니, 진짜 아들이었다. 혈연 관계가 없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엄마 아들이었다. 3년간은 정말 행복했다. 진짜 가족 같았다. 박종호 씨가 퇴근하면 민준이가 뛰어가서 안겼다. 아빠, 우리 민준이 오늘 뭐 했어? 엄마랑 같이 케이크 만들었어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끝났다. 민준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다. 학교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엄마, 저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어머, 우리 민준이 최고네. 엄마, 친구들이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래. 그럼 또 해줄게. 그런 날들이 7년간 계속되었다. 박종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민준이는 내 편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우리 둘이서 씩씩하게 잘 살자. 네, 엄마.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든든한 아들이었다. 그 후로 7년간 민준이를 혼자 키웠다.
힘들었지만 민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그때까지도 민준이는 따뜻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찬장에서 서류를 꺼낸다. 박종호 씨가 남긴 서류들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보험 증서, 그리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혼인신고서. 내가 제안한 거였다. 여보, 혼인신고 언제 할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법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고 싶어? 그럼 민준이가 성인 되면 해요. 아이 어릴 땐 한부모 가정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민준이 20살 되는 해에 꼭 하기로 해요. 그래. 약속이야. 박종호 씨와 약속했다. 민준이가 성인이 되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지만 박종호 씨가 세상을 떠난 건 재혼 3년째 되는 해였다. 민준이가 13살이었을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였다. 비 오는 날 회사에서 돌아오던 길에 미끄러진 트럭에 치였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깨달았다. 법적으로 나와 박종호 씨는 남남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그 혼인신고는 영원히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박종호 씨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었다. 이 집도 박종호 씨 명의로 되어 있다. 은행 계좌도 보험금도 모든 재산이 민준이 것이다. 나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혼인신고서를 들여다본다. 박종호 씨의 사인은 이미 되어 있다. 내 사인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다. 박종호 씨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민준이가 성인이 되면 함께 하기로 했던 그 약속도 이제는. 그러니까 중얼거린다. 민준이가 이 집 주인이구나. 법적으로는 나는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민준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사람이다. 가슴이 텅 빈 것 같다.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이었다. 내가 10년 동안 키운 아들은 실제로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나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권리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서류들을 다시 찬장에 넣는다. 혼인신고서도 함께. 이제야 민준이 말이 이해된다. 당신이 뭔데 나를 걱정해요? 맞다. 나는 민준이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법적으로는 엄마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다. 나는 민준이 엄마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집에서 나가라고요. 맞다. 이 집은 민준이 집이다. 법적으로는 이 모든 게 맞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 7년이라는 시간이 법 한 줄보다 가벼운 건가? 혼자서 키운 7년이 혼인신고서 한 장보다 의미 없는 건가? 아니, 사실은 더 길다. 민준이를 처음 만난 지는 10년이다. 10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무의미해진 건가? 창밖을 본다. 하늘이 흐리다. 비가 올 것 같다. 마당에 심어놓은 장미가 바람에 흔들린다. 박종호 씨와 함께 심었던 장미다. 이 장미가 피면 정말 예쁠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보자. 가족이라고 했었다.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아니다. 적어도 민준이에게는. 나는 그냥 10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던 남이다. 혼자서 7년간 키워줬지만 법적으로는 남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로. 그것도 이제 끝이다. 민준이가 원하니까.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민준이 태도는 더 차가워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민준이가 먼저 들어가 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문이 열린다. 아, 민준아. 민준이가 나를 본다. 표정이 싸늘하다. 왜 여기 서 있어요? 화장실 쓰려고. 민준이가 지나가면서 어깨를 부딪힌다. 일부러 한 게 분명하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참는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한다. 혹시나 해서 민준이 목도 함께 식탁에 차려놓고 기다린다. 민준이가 나올 때까지 30분이 지났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온다. 정장을 입고 있다. 어디 가나 보다. 민준아, 아침 먹었어요. 언제 먹었다는 거지? 방에서 나온 지 금방인데. 뭘 먹었어? 그걸 왜 알아야 해요? 민준이가 현관으로 향한다. 민준아. 돌아보지 않는다. 언제 들어와? 모르겠어요.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힌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오늘도 이런 하루가 시작된다. 오후 2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른다. 정자씨. 돌아보니 이웃집 박 여사다. 어머, 박 여사님. 민준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어젯밤에 취해서 골목에서 소리 지르던데. 민준이가 골목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정말이요? 새벽 1시쯤 됐나?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지만 시끄럽더라고요.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장 본 것들을 정리한다. 손이 떨린다. 민준이가 골목에서 소리를 질렀다니.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 예전에 민준이라면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몇 달 전만 해도 민준이는 정반대였다. 엄마, 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밤늦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오면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곤 했다. 괜찮아. 이것도 익숙해졌어. 안 돼요. 낮에 식당이라고 밤에 편의점까지 몸이 무너져요.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내 손을. 엄마 손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정도야 뭐.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할게요. 편의점은 그만두세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지.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쓰러지면 전 어떡해요? 그때 민준이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몇 주 후에는 또 다른 말을 했다. 엄마, 이제 저한테만 매달리지 마세요. 뭐가? 엄마도 인생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민준아,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엄마 나이도 있고, 저는 곧 군대도 가야 하고. 민준이가 진지했다. 저 때문에 엄마가 혼자 늙어가는 거 보기 싫어요. 너 하나만 잘 키우면 돼. 그런 말하지 마세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였다. 소개팅? 민준이가 계속 닥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모가 소개해 주신다는 분 한번 만나보세요. 민준아, 만나보기만 해요. 안 맞으면 말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있었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2번, 3번 만났다. 민준이는 좋아했다. 어때요? 그분? 괜찮네. 착하고. 그럼 계속 만나세요. 저는 찬성이에요. 민준이가 오히려 나를 부추겼다. 그런 민준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저녁 7시. 혼자 밥을 먹는다. 8시, 9시, 10시. 민준이가 오지 않는다. 밤 11시. 현관에서 소리가 난다. 민준이가 들어온다. 또 술 냄새가 난다. 거실로 나간다. 민준아. 민준이가 나를 본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왜요? 어젯밤에 골목에서. 골목에서 뭐요? 소리를 질렀다고 하던데. 민준이 표정이 변한다. 화가 난 것 같다. 누가 그래요? 이웃분이. 아, 진짜 귀찮네.
동네 사람들이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진다. 민준아, 목소리 좀. 목소리가 어때서요? 제 집에서 제 목소리 못 내요? 제 집이라고 했다. 또, 민준아. 아, 정말 짜증나요. 왜 자꾸 간섭해요? 간섭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걱정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저를 걱정해요? 또 당신이다. 나는, 말이 막힌다. 나는 내 엄마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다. 민준이가 엄마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너를 키워왔잖아. 키워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민준이가 비웃는다. 당신이 번 돈으로 저를 키웠다고 해서 제가 감사해야 해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다. 지난 7년,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어질 정도로 밤낮으로 일하며 정성을 다해 보살펴왔던 그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뜻인가? 민준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야?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건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손님들한테 온갖 모욕을 당해가면서도 버틴 게 내가 하고 싶어서? 민준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일 좀 줄이라고 했던 것도,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던 것도, 민준이 표정이 잠깐 흔들린다. 하지만 금방 차가워진다. 그런 것도 다 당신 좋으라고 한 말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쾅 닫힌다. 거실에 혼자 남는다. 소파에 주저앉는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돈다. 민준이를 위해서였는데, 민준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옷 입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려고. 그런데 그게 다 나 좋으라고 한 일이었다고? 효자였던 민준이는 어디 갔을까? 엄마, 손 너무 거칠어졌어요. 핸드크림 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어루만지던 민준이는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며 소개팅을 권유하던 민준이는 모든 게 거짓이었나? 눈물이 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서 운다. 민준이가 들을까봐 참지 않는다. 들으면 어떻다는 거지? 어차피 나는 민준이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참을 울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난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신다. 목이 말랐다. 창밖을 본다. 가로등이 켜져 있다. 밤이 깊었다. 이제 그만하자. 혼잣말을 한다.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민준이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유를 알아봐야겠다. 민준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떠나겠다. 10년간 함께 살았지만 그 시간이 민준이에게는 의미가 없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다.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겠다. 진짜 이유를. 단순히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뭔가 있다. 그걸 알아내야겠다. 민준이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를.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내일부터 민준이를 지켜봐야겠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 민준이가 밖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로 술만 마시고 다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아봐야겠다. 더 이상 이 애매한 상황을 견딜 수는 없다. 민준이도 나도 모두 힘들기만 할 뿐이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중얼거린다. 진실을 알아내자.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다. 차가운 11월 바람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차갑다. 마지막으로 한 번은 진실을 알아봐야겠다. 그 후에 결정하겠다. 떠날 것인지 남을 것인지.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간다. 어디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민준이에게 물어본다. 학교요. 점심은? 알아서 먹어요. 문이 닫힌다. 창문으로 민준이를 내려다본다. 걸음걸이가 평범하다. 어제 밤처럼 비틀거리지 않는다. 곧바로 나도 집을 나선다. 오늘은 카페 일이 없는 날이다. 민준이를 따라가 볼 수 있다. 민준이가 지나간 길을 따라 걷는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것 같다. 정류장 모퉁이에 숨어서 기다린다. 751번 버스에 탄다. 학교 가는 버스가 맞다. 택시를 타고 따라간다. 학교 앞에서 내린다. 민준이는 이미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학교 정문 앞 커피숍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교문을 바라본다. 정말 학교에 온 게 맞나? 이 시간을 기다렸다. 민준이가 나오지 않는다. 정말 수업을 듣고 있는 건가? 오후 1시. 점심시간인지 학생들이 우르르 나온다. 하지만 민준이는 보이지 않는다. 오후 3시. 다시 학생들이 나온다. 이번에도 민준이는 없다. 오후 5시. 민준이가 드디어 나왔다. 친구들과 함께다. 3명 정도 되는 것 같다. 모두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민준이도 웃고 있다. 밝은 표정이다. 집에서 보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인가? 친구들과 헤어진 후 민준이가 혼자 걷는다. 나도 멀리서 따라간다. 민준이가 편의점에 들어간다. 뭔가 사는 것 같다. 나온다. 손에 음료수를 들고 있다. 길을 걸으며 음료수를 마신다. 보통 사람처럼 버스를 탄다. 집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택시를 타고 따라간다. 번화가에서 내린다. 민준이가 한 건물로 들어간다. 병원이다. 병원? 민준이가 왜 병원에?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1시간이 지났다. 민준이가 나오지 않는다. 병원 안을 살짝 들여다본다. 안 가다. 안 가. 민준이가 눈이 아픈가? 오후 6시. 민준이가 병원에서 나온다. 표정이 굳어 있다. 이번에는 편의점으로 간다. 소주를 한 병 들고 나온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자마자 뚜껑을 따서 조금 마시고 온몸에 뿌리고 나서는 버린다. 뭐지? 그리고 민준이가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한다. 술을 거의 안 마셔놓고 왜 취한 것처럼?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이건 연기다. 술에 취한 척하고 연기하고 있는 거다. 왜 그럴까? 술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취한 척을 왜 하는 거지? 그리고 안과는 왜 갔을까? 눈이 아픈 건가? 혹시 눈이 안 보여서 비틀거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술 탓으로 둘러대는 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민준이가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구는 이유도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이유도 모든 게 다른 의미일 수 있다. 골목길로 접어든다. 어젯밤 소리를 질렀다는 그 골목이다. 민준이가 멈춰선다. 갑자기 고함을 지른다. 아, 짜증나. 목소리가 골목에 울린다. 왜 이렇게 됐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준이가 벽을 주먹으로 친다. 아프다고. 정말 아프다고. 아프다고? 어디가 아프다는 거지? 민준이가 쪼그려 앉는다. 머리를 감싸고 있다. 울고 있는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 달려가 꼭 끌어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된다. 더 지켜봐야 한다. 10분 후 민준이가 일어난다.
집으로 향한다. 나도 조심스럽게 따라간다. 집에 도착했다. 민준이가 먼저 들어간다. 5분 후 나도 들어간다. 민준아, 들어왔어? 대답이 없다. 방문이 닫혀 있다. 다음 날도 똑같다. 민준이가 학교에 간다. 나도 따라간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밝게 지낸다. 웃고 떠들고. 하지만 오후에는 또 병원에 간다. 다른 안과다. 더 큰 병원이다. 이 시간을 기다린 후 나온다. 이번에는 더 어두운 표정이다.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조금만 마시고 버린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온다. 3일을 계속 지켜봤다. 패턴이 똑같다. 낮에는 모범생, 오후에는 병원, 밤에는 가짜 술주정. 이제 확신한다. 민준이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단지 술 냄새만 풍기고 취한 척할 뿐이다. 그리고 안과를 계속 다니고 있다. 심각한 눈 질환이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 4일째 되는 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민준이가 병원에 들어간 후 나도 들어가 봤다. 안녕하세요. 접수 창구에서 인사한다. 진료 받으실 건가요? 아, 혹시 박민준이라는 환자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과인지만이라도. 안과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안과가 맞다. 민준이가 안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밖으로 나와서 기다렸다. 1시간 후 민준이가 나온다. 이번에는 내가 집에 먼저 와서 기다렸다. 민준이가 들어온다. 술 냄새를 풍기며. 하지만 이제 안다. 가짜라는 걸. 민준아. 왜요? 어디 다녀온 거야?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요. 거짓말이다. 정말? 네. 왜요? 별로 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민준이가 당황한다. 좀 취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비틀거린다. 민준아, 나랑 병원 가자. 병원은 왜요? 눈 검사 받아보자. 민준이 표정이 변한다.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봐.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킨다. 민준이가 눈을 찡그린다.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 안 보여? 보여요. 근데 굳이. 그럼 읽어봐. 민준이가 달력 쪽으로 다가간다. 아주 가까이. 11월 24일. 잘 안 보이는 거지? 민준이가 멈춘다. 민준아. 알았어요. 민준이가 포기한다. 네, 맞아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병원 다니는 거구나. 민준이가 놀란다. 어떻게? 며칠째 따라다녔어. 따라다녔다고요?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알고 싶어서. 안과 가는 것도 봤어요? 응. 그리고 술 마시는 척 하는 것도. 민준이가 주저앉는다. 다 들켰구나. 무슨 병이야? 망막 색소 변성증이요. 그 병명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게 뭐야?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에요. 치료법도 없고 결국엔 완전히 안 보이게 돼요.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언제부터 알았어? 2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2달 전. 민준이가 변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처음엔 야맹증인 줄 알았어요. 밤에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민준이 목소리가 떨린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20대에 이런 병 걸리는 건 정말 드물다고. 대부분 유전인데 저희 집안에는 없잖아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더 볼 수 있대? 모르겠어요. 진행이 빨라서 오른쪽은 지금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왼쪽 눈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대요.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빨리.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 인생 망치기 싫어서요. 인생을 망친다고? 앞으로 제가 못 보게 되면 누가 돌봐야 하겠어요? 당연히 당신이겠죠. 그래서 어쩐다고? 그러면 당신은 평생 저한테 묶여서 살아야 해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저한테. 또 법적 관계 얘기다. 그래서 미리 밀어낸 거야? 나를? 네. 소개팅도 계속하라고 했던 것도? 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너 없이 어떻게 행복해? 민준이가 울컥한다.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민준아,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것도 무섭고. 민준이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는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벽에 부딪히고, 계단 내려갈 때는 넘어질까봐 무섭고. 그래서 술 마시는 척한 거구나. 네. 비틀거려도 술 탓으로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도 말 안 했어? 못하겠어요. 말하면 다들 불쌍한 눈으로 볼 텐데. 민준이가 고개를 감싸준다. 학교에서는 아직 괜찮아요. 낮에는 왼쪽 눈으로 어느 정도 보이니까. 그런데 집에 오면 더 어둡고 더 무서워요. 그래서 당신한테 화풀이 했나 봐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민준이의 차가운 말들, 술 취한 연기, 나를 밀어내려는 행동들. 모든 게 나를 지키려는 왜곡된 사랑이었다. 바보야.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져. 민준이가 나를 본다. 이제 알았으니까 함께 준비할 수 있잖아. 뭘 준비해요? 내가 안 보이게 될 미래를. 민준이가 놀란다. 당신 인생 포기하고 저 돌볼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선택하는 거야. 말이 안 돼요. 7년 전에도 말이 안 됐어. 그때는 달랐잖아요. 뭐가 달라? 그땐 제가 건강했으니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넌 내 아들이야.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일어나서 민준이 옆에 앉는다. 민준아, 엄마한테 기대. 엄마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해도 돼? 민준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응. 무서워요. 뭐가? 앞이 안 보이는 게. 혼자 남겨지는 게. 혼자가 아니야. 민준이를 품에 안는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엄마가 있잖아. 엄마도 나이 들 텐데. 그래도 엄마야. 민준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미안해요. 그렇게 차갑게 해서. 괜찮아. 정말 미안해요. 알고 있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민준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린다. 울다 지쳤나 보다. 창밖을 본다. 어둠이 깔리고 있다. 민준이에게는 이 어둠이 더욱 짙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이 어둠을 헤쳐나가야 한다. 어떻게든. 민준아. 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뭐가요? 모든 게. 민준이가 고개를 든다. 우리 이제 숨기지 말자. 서로한테. 네. 그리고 함께 준비하자. 내가 더 안 보이게 됐을 때를 위해서. 어떻게요? 차근차근 알아볼 거야.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민준이가 다시 내 어깨에 기댄다. 엄마. 응. 사랑해요.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아니, 2달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나도 사랑해. 진심이었다. 법이 뭐든, 혈연이 뭐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아프든 건강하든, 보이든 안 보이든, 영원히.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이가 나온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네. 어색하지만 따뜻하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아침 먹자. 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오랜만에 둘이 함께하는 아침 식사다. 민준아. 네. 우리 병원에 같이 가자. 민준이가 숟가락을 멈춘다. 같이요? 응. 혼자 다니지 말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숙인다. 제가 이상한 병에 걸려서. 이상한 병이 아니야. 그냥 병이야. 치료법도 없는데. 그래도 관리는 해야지.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고 했잖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있어. 뭔가요? 나도 일자리를 구해볼까 해. 민준이가 놀란다. 일자리요? 응. 앞으로 내가 더 안 보이게 되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냐. 엄마,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 집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민준이가 울먹인다. 제가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준비야. 일어나서 민준이 옆에 앉는다. 민준아, 우리 이제 숨기지 말자고 했잖아. 네. 나도 변해야 해.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져야지. 민준이가 나를 본다. 어떻게요? 일단 좋은 직장을 구해볼 거야.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 말고 제대로 된.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해? 민준이가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제가 건강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미 일어난 일이야. 미안해요. 미안해할 일 아니야. 민준이 손을 잡는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은 10년 전에 이미 바뀌었어. 그때는 달랐잖아요. 뭐가 달라? 그때는 제가 건강했으니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넌 내 아들이야.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인다. 엄마, 그리고 말이야. 네. 내가 완전히 안 보이게 되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있어? 민준이가 생각해 본다. 글쎄요. 뭔가 있을 거 아냐. 여행이라든지 뭘 보고 싶다든지. 여행요? 응. 아니면 뭐든지. 민준이가 한참 생각한다. 마라톤요. 마라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지금 해봐. 지금요? 언제 하겠어? 더 안 보이게 되면? 민준이가 웃는다. 맞네요. 내일부터 준비하자. 같이요? 당연하지. 나도 같이 뛸 거야. 엄마가요? 응. 나이 들어서 운동 좀 해야지. 민준이가 활짝 웃는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의사 선생님과 긴 상담을 했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이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부작용은 없나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복용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재활 교육에 대해서도 안내 드릴게요. 두꺼운 안내 책자를 받았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약값이 많이 비싸죠? 괜찮아. 일자리 구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며칠 전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보험회사에서 상담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봤다. 나이 제한도 없고 경력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민준아. 네. 나 내일 면접 보러 가. 어디요? 보험회사. 민준이가 놀란다. 보험회사요? 응. 상담사 일.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지. 안 해보면 모르잖아. 민준이가 내 손을 잡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또 미안하다고 하네. 저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야. 우리요? 응. 이제 우리 일이야. 내 일이 아니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대신 열심히 해. 뭐래요? 마라톤 연습. 민준이가 웃는다. 네. 열심히 할게요. 버스가 우리 동네에 도착했다. 내리면서 민준이가 내 팔을 붙잡는다. 엄마,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더 안 보이게 되면 이렇게 잡고 다녀야겠어요. 그래도 돼. 부끄럽지 않으세요? 뭐가 부끄러워? 사람들이 볼 텐데. 보면 어때? 민준이가 웃는다. 엄마는 정말, 뭐, 강하세요. 강하다고? 나는 전혀 강하지 않다. 하지만 강해져야 한다. 민준이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한다. 민준이가 부엌에 와서 도와준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지금 연습해둬야죠. 나중에 엄마가 혼자 다 하시면 힘드실 테니까. 민준이가 양파를 자르기 시작한다. 조심조심. 천천히 해. 네. 다치지 말고. 네.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민준이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 기특하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말한다. 엄마, 잠깐만요. 민준이가 방에서 통장을 가져온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이에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요. 제법 큰 금액이다. 민준아, 이건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유산이잖아. 맞아요. 그런데 전 엄마 노후 자금으로 따로 빼놨어요. 박종호 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이 유일한 상속자인 민준이에게 넘어갔었다. 법적으로 친모가 아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통장을 밀어준다. 안 받을 거야. 이건 내가 써야 해. 엄마가 나이 드셔서 힘들어지면 저는 어떡해요? 그것도 못 보게 된 상태에서. 그런 걱정하지 마. 걱정돼요. 엄마가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없는데. 한참 신랑이 끝에 말했다. 그럼 내가 아껴뒀다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쓰는 거야. 민준이가 당황한다. 갑자기 무슨, 내가 죽고 나면 너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때 이 돈이 필요할 거야. 엄마가 죽는다는 생각하기 싫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더 무서워요. 민준이가 한참 생각한다. 그럼 일단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민준이가 환하게 웃는다.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한다. 이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 민준이가 웃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 볼 수 없어도 웃을 수 있는,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반드시. 6개월 후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민준아, 일어나. 네, 벌써 일어났어요. 민준이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 마라톤 연습 때문에. 오늘은 10km 뛸까? 괜찮을까요? 엄마 힘드시겠는데. 괜찮아. 나도 많이 늘었어. 정말 많이 변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보험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5개월째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법 적응했다. 상담사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객 응대를 잘하신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아마도 민준이를 돌보면서 생긴 인내심 때문일 것이다. 엄마, 준비됐어요. 그래, 가자.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선다. 한강공원까지는 버스로 20분.
우리만의 코스가 생겼다. 버스 안에서 민준이가 말한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뭐 하세요? 고객 상담하고 오후에는 교육받아. 무슨 교육이요? 장애인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 민준이가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또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도움이 돼서야. 정말이요? 정말. 다른 가족들한테도 도움 줄 수 있잖아. 실제로 그랬다. 비슷한 상황의 고객들을 만날 때면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었다. 그분들이 고마워하시죠? 응. 어떤 분은 울기도 하셔. 왜요?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다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엄마가 있어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조금 어둡다. 민준아, 내 손 잡고 뛸까? 괜찮아요. 아직은. 민준이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 특히 어두울 때는 거의 안 보인다. 하지만 낮에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한 덕분인지 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 그럼 조심해서 뛰자. 네. 달리기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1km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0km도 뛸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이는 더 놀랍다. 거의 안 보이는데도 내 발소리를 듣고 따라온다. 엄마, 속도 괜찮아요? 응, 딱 좋아. 함께 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느낄 수 있다. 30분 후 잠시 쉬는 시간.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신다. 민준아. 네. 다음 달 마라톤 대회에 정말 나갈 거야? 네. 꼭 나가고 싶어요. 10km 코스로? 네. 엄마랑 같이. 내가 도움이 될까? 당연하죠. 엄마 없으면 못 뛰어요. 민준이가 웃는다. 그때까지 더 연습하자. 네. 다시 뛰기 시작한다. 해가 떠오른다. 한강이 금빛으로 반짝인다. 민준아, 해 떴어. 어떤 색이에요? 주황색이랑 금색이 섞인 것 같아. 예쁘겠다. 응, 정말 예뻐. 민준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말로 전해준다. 처음에는 슬펐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나의 눈이 민준이의 눈이 되어준다. 오후 3시.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제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설명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 지원, 일자리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메모를 열심히 한다. 민준이에게 도움이 될 것들이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손을 들었다. 시각장애인도 마라톤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이드러너와 함께하면 됩니다. 가이드러너요? 네. 함께 뛰면서 안내해주는 사람이요. 가슴이 뛴다. 가족이 가이드러너가 될 수도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교육만 받으시면 돼요.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자료 드릴게요. 교육이 끝난 후 집으로 향했다. 가이드러너 교육에 대한 자료를 들고 저녁 시간. 민준아, 좋은 소식이 있어. 뭔가요? 가이드러너 교육을 받을 수 있대. 가이드러너요? 응. 시각장애인 마라톤 선수를 도와주는 사람. 민준이가 눈을 반짝인다. 그럼 엄마가 제 가이드러너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럼. 교육만 받으면 돼. 정말이요? 정말. 다음 주부터 교육 시작할 거야. 민준이가 기뻐한다. 와, 그럼 정식으로 마라톤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팀이야. 팀이요? 응. 엄마랑 민준이 팀. 민준이가 활짝 웃는다. 팀명은 뭐로 할까요? 글쎄, 뭐가 좋을까? 희망팀은 어때요? 희망팀. 좋은 이름이다. 좋아. 희망팀. 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응? 6개월 전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랬지.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다른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 마라톤 완주하는 거요. 엄마랑 같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꿈도 있어요. 뭐? 나중에 저도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진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엄마니까. 강하다는 말을 또 들었다. 이제는 정말 강해진 것 같다. 아니, 강해져야 했다. 민준이 때문에, 우리 때문에. 3개월 후, 마라톤 대회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민준아, 일어나. 네, 일어났어요. 긴장돼? 네, 많이요. 나도 긴장돼. 엄마도요? 응. 첫 번째 마라톤이잖아. 준비를 마치고 대회장으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도 여러 명 보인다. 가이드 러너와 함께. 민준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엄마랑 같이니까. 출발선에 섰다. 민준이 팔에 끈을 묶었다. 가이드 러너 교육에서 배운 대로. 민준아, 내 발소리 들려? 네, 잘 들려요. 그럼 시작하자. 네, 엄마. 총성이 울렸다.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민준아, 앞에 계단 있어. 네.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네. 대화하며 뛴다. 1km, 2km, 3km. 힘들지만 행복하다. 5km 지점에서 잠시 쉬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힘들면 말해.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시 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응원한다. 파이팅! 잘하고 있어요. 민준이가 웃는다. 8km, 9km. 거의 다 왔다. 민준아, 곧 결승점이야. 마지막 힘을 내서 뛴다. 결승점이 가까워진다. 민준아, 함께 들어가자. 네.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완주했다. 처음으로 완주했다. 민준이와 함께. 엄마, 해냈어요. 응, 해냈다. 서로 안았다. 눈물이 났다. 기쁜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다. 민준아. 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대회에 나가자. 네. 그리고 더 먼 거리도 도전해봐요. 좋아. 버스창 밖을 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민준아, 석양 색깔 말해줄까? 네. 주황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고 있어.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와. 예쁘겠다. 응, 정말 예뻐. 엄마. 응? 앞으로도 계속 말해주세요. 제가 못 보는 것들. 당연하지. 그리고 엄마도 제게 말씀해주세요. 뭐든지. 뭘?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걸 나눠요. 그럴게. 집에 도착했다. 우리 집. 이제는 진짜 우리 집이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민준이 집이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집이다. 민준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빛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며 영원히.